우리가 삶을 살면 옆방에 있는 담요를 갖다 주건, 스타벅에서 커피를 사다 주건, CU에서 뭐 초콜릿 바를 사다 주건, 스페인 여행 가서 뭐를 위스키를 사다 주건, 다 이 구문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걸 못 쓰면 어떻게 되느냐? Okay, I'm going to buy something and give it to you. 이렇게 원어민들은 잘 안 쓰는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I will get you a blanket. 이걸 못 쓰게 되면 문장이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Okay, I'm going to take the blanket and give it to you. 이상하게 된다. 좀 이상해.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사형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문장의 형식이라는 거 아실 텐데 그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있다. 문장의 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그중에 4형식인데 그 4형식이라는 게 이제 문법 용어로 보면 동사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 어순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give라는 동사가 있다고 치고 give somebody something 이러면 이걸 4형식이라고 해요. 이렇게 4형식 중에서 제가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get 동사를 이용한 4형식이 스피킹에서 매우 중요해요. 쓸 일이 거의 매일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친구분이 어떤 카페에 와 있고 나 뭐 좀 사다 주면 안 되냐 뭐 이런 거, 또 아니면 역으로 나 뭐 사다 줄까 뭐 이런 말 해요. 그죠? 그럼 그 영어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거의 대부분이 get somebody something 구문으로 다 해결이 가능해요. 또 예를 들어서 동생분이 이번에 스페인으로 여행을 가요. 거기 간 김에 너 이거 좀 형 이거 좀 사다 주라, 위스키 이거 좀 사다 주라 이러면 get me something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get somebody something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의미냐면은 get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얻다 생기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얻다 혹은 생기다. 근데 이게 사형식으로 쓰이면은 어떤 뜻이냐면 누구에게 이거를 준다는 얘기인데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면은 give나 hand가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미 가지고 있는 거를 주는 것은 give나 이런 종류, give예요. give.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근데 get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면 구해주건, 구매를 해서 사다 주건 이런 것이 바로 get somebody something이에요. give하고 차이 아시겠어요? give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는 거야. 근데 get은 뭐다? 없어. 근데 사서 주건, 구해주건, 얻어주건 먼저 내가 구해서 누구에게 갖다 주는 게 get somebody something이에요. 그러면 자,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영어 유치원의 선생님이라고 치고요. 옆에 있는 외국인 원어민 선생님이 되게 추워하셔요 지금. 그러면 제가 블랭킷, 담요 같은 거 있죠. 그거 옆방에 있던데 갖다 줄게요. 이렇게 얘기해. 갖다 줄게요. 갖다 줄게요. 가져다 줄게요. 한국말도 줄게요가 아니고 가져다. 그러면 영어도 give somebody something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다? get. 먼저 구해야 돼. 그 옆에 방에 가서 담요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get something and give it to you. 이런 말이 바로 get somebody something이죠. 그러면 왜 원어민이 일상에서 get somebody something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삶을 살면 옆방에 있는 담요를 갖다 주건, 스타벅에서 커피를 사다 주건, CU에서 뭐 초콜릿 바를 사다 주건, 스페인 여행 가서 뭐를 위스키를 사다 주건 다 이 구문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걸 못 쓰면 어떻게 되느냐? Okay, I'm going to buy something and give it to you. 이렇게 원어민들은 잘 안 쓰는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get somebody something을 써야 되고 I will get you a blanket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will get you a blanket. 이걸 못 쓰게 되면 문장이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Okay, I'm going to take the blanket and give it to you. 이상하게 된다. 좀 이상해. 그렇게 하지 말고 I will get you a blanket인데 이때 get somebody something은 어떤 뉘앙스라고 그랬다? 지금 있는 걸 주는 게 아니고 내 손에 잡고 있는 걸 주는 게 아니고 가져다가 구해다가 사다가 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한국인들에게 심리적으로 편한 구문은 삼형식이거든요. 제가 수많은 학생들과 공부하면 삼형식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학생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나 와이프에게 아내에게 아주 예쁜 반지를 사줬다. 뭐 이번에 생일이라서 이러면 무조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사형식으로 잘 못 써요. 어떻게 쓰냐? I bought this cute ring, 예쁜 링을 for my wife. 이게 삼형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사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에 대해 사람이 와요. 사람 그 다음에 사물이 직접 목적으로 오거든요. 근데 I bought this ring for my wife는 문장은 길지만 for my wife는 제껴야 돼.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뭐만 남느냐면 I bought this ring. 이거는 buy가 삼형식 동사죠. 그리고 목적어가 this ring. 딱 이렇게 해서 이걸 삼형식이라고 그래요. 그 늪을 못 벗어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제 사형식을 쓰지 않고는
네이티브에 비슷한 영어를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원어민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get somebody something의 get은 사다 주건, 구해 주건, 얻어다 주건, 가져다 주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I got my wife this cute ring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가지고 있던 걸 와이프한테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 이번에 와이프 생일 선물로 반지 했잖아요, 해줬잖아요, 이 말이 되는 거야. 이제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I got my wife this cute ring for her birthday가 full sentence고 이게 바로 김조희 기초영어회화 100의 day 4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자, 또 한번 예문 한번 들어볼까요? 봐봐요. 어떤 예문이 있을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럼 의문문이 되면 좀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스타벅스에 있고 내가 스타벅스인데 라떼 사다 줄까? 아니면 뭐 빵 같은 거 휘낭시에 이런 것도 사다 줄까? 뭐 사다 줄까? 이러잖아.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뭘 누구에게 사다 주다는 평서문일 때는 get somebody something을 딱 쓰면 되잖아. 그런데 의문문은 무엇을 사다 줄까니까 의문사가 앞에 와야 되거든. 그러면 무엇이니까 어떻게 문장을 시작해야 되죠? what이에요. 맞죠? 거기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또 상대에게 내가 뭐 해줄까라는 문형이 그 표현법이 또 하나 들어가야 돼. 그거는 Do you want me to do something 문형이거든. Do you want me to do something? 그러면 그게 들어가면 이게 문장이 어떻게 되면 What do you want me to get you가 되거든. 한 번 더 What do you want me to get you? 그러니까 사실 이걸 꼭 사형식이라고 문법을 학습하고 이 문장을 외워야 된다는 법은 없는데 성향상 있는 그대로 입에 붙여서 따라해서 잘 연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형이라든지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는 안 외워지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안 외워지는 사람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 제가 그동안 학습자들을 공부해보면 학습자들마다 어학학습에 대한 발달되어 있는 감각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 세대 때는 소리로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없거든요. 늘 눈으로 활자의 형태로 공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늘 그래머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 세대는 이제 성문 종합 영어, 성문 기본 영어, 맨투맨 기본, 맨투맨 종합 이걸 보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이런 문법적인 문장의 형식, 일형식, 완전, 타동사, 불완전, 이런 식으로 외웠기 때문에 그 틀이 눈에 안 들어오면 안 외워지는 문제가 생겼어. 저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통대 준비할 때 이카노미스트에서 어떤 삽입절이 들어간 문장인데 이것에 과연 문장 구조가 어떤 거냐 가지고 강사 선생님 학생과 옥신각신한 적도 있을 정도로. 어쨌건 이 문장은 봐봐요. 내 성향이 나는 그런 그래머적이라든지 구조적인 게 아니라도 워낙 어릴 때부터 영어를 즐겨 해왔고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What do you want me to get you? 라고 외우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논리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외워지는 학습자들이 절반 이상이야, 솔직히.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문형이냐? 봐봐요. 사형식은 get 사람 something, get 목적어, 간주 목적, 지어 목적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직접 목적어가 의문사로 앞에 가버렸어. what. 원래는 get you something인데 이 something이 앞에 위치해버린 거야. 그러면 what do you want me to get you?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 좀 되셨죠?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에서 뭐 사다 줄까는 from 스타벅스를 뒤에 붙여야 되는데 이 문장은 우선 총 몇 단어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단어나 되기 때문에 기초학습자들은 5단어를 넘어가면 뇌정지가 오기 시작, 패닉에 빠지기 시작해요. 따라서 일단은 어디까지 배우느냐? What do you want me? 외우고 to get you 끊고 from Starbucks 이렇게 하고 나는 그렇게 해도 아무리 해도 안 외워져 쌤 하는 사람은 어떻게 구조 분석을 해야 된다? Get you something인데 something이 의문문으로 갔어. 따라서 What do you want me to get you? 한 번 더 What do you want me to get you from Starbucks가 이제 오늘로서 그동안 김재호의 영어회화 100 그리고 김재호의 기초영어회화 100 둘 다 get somebody something을 넣었거든요. 제가 대표 문장에. 그리고 집중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로서 완전히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됐나요? 예, 가지고 있던 걸 주는 게 아니다. 구해주건, 얻어주건, 가져다 주건, 사다 주건, 사서 먼저 그걸 내 손에 넣어서 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차원에서 뭐랑 다르다? Give somebody something과 다른 거야. 오케이. 그런 겁니다. 자기가 약한 부분을 좀 극복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견 없이 들으세요. 요즘 신세대들에 비해서 저 같은 올드스쿨 보이들은 글자의 형태를 편해해요. 사운드의 형태를 불편해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우선 사운드의 형태 불편하니까 더 안 듣게 되죠. 점점 더 안 들리게 되죠. 그런 거를 조금 메이크업을 좀 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자기의 그 부족한 점을 그래 불편해도 조금은 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법 용어를 공부하고 문법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공부한다기보다 이제 저랑 공부하시는 분은 말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말을 잘하려면 암기를 좀 해줘야 되죠. 그러면 영어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단어 하나의 뜻을 외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조합이 안 돼서 문장이 안 만들어지죠. 그러면 문장을 외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문장을 외우기 위해서는 상당수 다수의 학생들이 문형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논리적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외워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국어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 우리가 모국어를 어릴 때 문형을 이해하면서 했습니까? 안 그렇죠. 거기서부터 모국어와 세컨 랭귀지는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은 누구다? 어릴 때부터 바이링구얼 교육을 받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데 학교 가서 밖에 사회생활 할 때는 영어를 쓰고 집에 와서는 부모님에게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습득한 친구들은 정말 큰 복 받은 친구들이야. 솔직히 엄청난 블레싱이에요. 왜? 언어 공부하면 어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해는 필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다? Get somebody something인 거예요. 그나마 아까 전에 나온 평서문이야. 그래도 get somebody something이 선명하게 보인다고 하지만 왜? something이 바로 순차적으로 get 간접 목적, 직접 목적어 자리에 위치하지만 의문문으로 갔을 때 뭐 사다 줄까 하는 순간 something이 의문사로 가면서 뒤죽박죽이 된 형태가 되는 거죠. 뭐였죠? What do you want me to get you? 이거였습니다. 원래는 get you what인데 what이 앞으로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암기 방법은 두 가지다. 성향에 맞게 해야 된다. 논리적 이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죽어도 암기 안 되는 사람은 불가피하게 이런 문법이라든지 문장 구조를 파헤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조차 하더라도 때로는 조금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계속 거품 날 때까지 입에서 100번 따라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